아는 과학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는 과학쌤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2-31 바로 배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벌써 소화계, 순환계, 호흡계까지 공부를 다 한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 배설계만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4개의 기관계를 모두 다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다른 기관계가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4가지만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배설을 하겠습니다. 배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면서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. 그 노폐물을 갖다 버리는, 걸러서 갖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배설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 중에서 특히 단백질이 분해될 때는 NH3, 혹시 뭔 줄 아나요?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. 자, 여기서 잠깐, 왜 단백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가 만들어질까요? 여러분들 소화나눔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. 확인 한번 해볼게요. 탄수화물의 구성원소는 CHO, 탄소, 수소, 산소입니다. 지방의 구성원소도 CHO고요. 단백질의 구성원소도 CHO인데 여기서 하나 더 N, 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, 센스 있는 친구들은 벌써 알았겠죠? 왜 단백질만 해필이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암모니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질소가 없어요. 그래서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단백질만 질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정말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에요.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암모니아를 재빨리 간으로 옮겨주고요. 간에서 독성이 좀 약한 요소라는 물질로 바꾸어주게 됩니다. 암모니아를 그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요소를 갖다 버리는 작용을 배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이게 배설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이해가 됐나요? 자, 그러면 우리가 배설을 어떻게 어디서 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관은 바로 콩팥입니다. 들어봤죠? 콩팥은 신장이라고 하는데 2개가 있습니다. 우리 심장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먹 크기였잖아요. 마찬가지로 콩팥도 주먹 크기가 되고요. 어,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허리 쪽에, 높이는 허리 쪽인데 등 쪽 허리예요. 물론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말이 아니고 등 안쪽에 들어있는데 안쪽 허리, 등 쪽 허리에 이 콩팥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간혹 친구들 중에 허리가 아픈데 척추에는 문제가 없는 친구들은 신장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콩팥은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콩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쏭쏭쏭쏭쏭 슈 이렇게 돼 있고요. 하나 더 그려볼까요? 여기도 슝 이렇게 돼 있고 슝슝슝슝슝슝 돼 있고 이렇게 방광이 있고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집니다. 자, 이럴 때 콩팥의 명칭을 좀 알면요. 제일 바깥 부분, 콩팥의 제일 바깥 부분을 콩팥 겉질이라고 얘기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쪽, 콩팥의 안쪽 부분을 콩팥 속질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빈 공간입니다. 오줌이 모여지는 이 빈 공간을 우리는 콩팥 깔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콩팥은 콩팥 깔때기, 콩팥 속질, 콩팥 겉질 이 세 부분으로 존재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콩팥에는
이렇게 구조적인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. 바로 네프론이 있다는 겁니다. 이 네프론은 우리가 사람을 구성할 때 가장 작은 기본적인 단위를 세포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 때 가장 작은 단위,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바로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하고, 이 네프론은 사구체, 보먼주머니,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거 중요해요. 사구체, 보먼주머니, 세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림을 조금 더 그리면요. 사구체는 혈관이에요, 혈관. 모세혈관인데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실처럼 막 엉겨져서 나가는 이런 혈관을 사구체라 그래요.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은 실사자예요. 구자는 둥글 구자고, 그럼 사구체는 무슨 말이에요? 실이 동그라미처럼 모여 있는 그런 모양을 가졌다고 사구체예요. 얘는 혈관이에요. 그 다음에 보호문 주머니는 이 사구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호문 주머니라고 얘기해요. 보호문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구조예요. 보호문 주머니. 여기는 색깔이 다르죠. 피가 흐르는 곳이 아니에요. 여기서부터 오줌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길이 달라요.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매우 길게 내려가는 가느다란 관을 바로 세뇨관이라고 얘기해요. 세라는 말은 미세하다, 아주 가늘다. 뇨는 오줌이죠. 미세한, 아주 가는 오줌이 지나가는 관을 세뇨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됐습니까? 요거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?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. 이 구조도 중요하지만 이 네프론에서 일어나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피가 이렇게 사구체 쪽으로 왔는데요. 갑자기 복잡하게 얽혀 있고 뒤에서 미는 압력 때문에 이 모세혈관에 있던 물질들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쪽으로 보호문 주머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이걸 우리는 여과라고 얘기해요. 좋은 물질이 통과하기도 하고 나쁜 물질이 통과하기도 해요. 그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입자가 작은 물질들이 여과됩니다. 어디서 어디로요? 사구체에서 보호문 주머니로. 됐죠? 어떤 물질이? 입자가 작은 물질이. 어떤 게 클까요, 그러면? 단백질과요, 지방과 혈구가 여과가 되면 안 됩니다. 왜요? 큰 입자이기 때문에. 이런 거 좀 알아둬야 돼요. 첫 번째 작용은 여과예요. 자, 여과된 물질들은 보호문 주머니로 온 다음에 그 아래쪽 세뇨관으로 흐른다 그랬죠. 이 세뇨관으로 흐를 때, 세뇨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긴 관인데 누가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냐면은 모세혈관이 같이 따라다녀요. 자, 우리 생각해 봅시다. 소화할 때 소장의 융털에 모세혈관이 많이 존재했죠. 그 다음에 폐포에서 그 주변을 모세혈관들이 많이 둘러쌌죠. 그리고 지금입니다. 세뇨관에서 모세혈관들이 많이 둘러쌌습니다. 소장의 융털, 폐포, 세뇨관 모두는 표면적을 넓혀서 우리 몸에서 작용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구조고, 그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었죠? 물질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모세혈관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둬야 됩니다. 자,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지울게요. 다른 걸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두 번째 작용은 바로 재흡수인데요. 자, 보세요. 재흡수라는 말은 오줌으로 지나가는 물질들이 아깝게 버려지는 경우가 생겨요. 아까 좋은 물질, 나쁜 물질이 여과가 된 게 아니고 입자가 작은 애들이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좋은 놈들, 나쁜 놈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. 그냥 버리면 아깝겠죠.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가지고 옵니다. 어디서 어디로? 세뇨관에서 어디로? 모세혈관으로 물질을 이동하는데 어떤 애들? 좋은 애들. 어떤 게 있어요?
포도당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미노산, 그 다음에 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거의 100%다 재흡수가 일어납니다. 오줌에서 포도당이 나타나면 당뇨병이죠. 그래서 100% 재흡수돼야 되고 물 같은 경우에는 약 99% 재흡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반대로 그럼 무조건 재흡수만 일어날까요? 그렇진 않아요. 이 모세혈관에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버려야 될 물질들이 존재합니다. 대표적으로 요소 같은 물질인데요.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걸 분비라고 얘기합니다. 이 분비는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어디로?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죠. 어떤 물질들? 안 좋은 물질들. 대표적으로 요소 같은 물질을 갖다 버리는 걸 분비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오줌이 만들어질 때까지 재흡수와 분비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이 긴 관을 통과한 다음에 이 콩팥 깔때기로 아까 선생님 그렸던 콩팥 깔때기로 오줌이 모여요.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방광으로 보내서 몸 밖으로 보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. 이것이 바로 배설기였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은 아는 과학쌤이었습니다. 아는 과학쌤